어, 반갑습니다. 4주차 글쓰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와 이제 텔링, 우리 교재가 이제 스토리와 텔링인데, 일단 이제 스토리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텔링 해 나가는 어떤 부분들인데, 우리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텔링의 과정입니다. 스토리는 이미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재편집 또는 이제 재구조화를 통해서 이야기의 주제를 확장해 나간다든가 또 새로운 어떤 의미들을 부여해 나가는 과정들이 바로 텔링의 과정이겠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한다면 이제 이야기, 설화를 이야기할 때 신화와 전설과 민담이라고 하는 이 세 부분은 나뉘어지거든요. 글을 쓸 때 이제 신화의 경우에는 신성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 단군신화라든가 이런 것처럼 신화의 경우에는 이제 신성하다, 진실하다라고 이제 믿는 것이고, 그 장소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명확합니다. 어느 곳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이곳에서 이런 신성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은 진실하다라고 이제 믿는 것이죠. 이제 국조신화라든가 이제 국가를 상징하거나 지역을 상징하거나, 이제 포항의 경우에는 연호랑 세우녀 신화라든가, 경주의 경우에는 박혁거세, 신라의 박혁거세 신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신화입니다. 신화는 신성하다. 그러니까 이 신성하다고 믿는 것은 그 지역에, 그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스토리에서의 첫 번째는 신화를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의 경우에는 이 전설의 경우에는 신성하다라고까지는 믿지는 않지만 진실하다라고는 믿는 거죠. 이 전설의 경우에는 분명한 이제 또 여기 장소가 있어요. 이 지역에 있는 이야기라고 해서 진실하다라고까지는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민담이 있습니다. 민담은 그야말로 꾸며진 흥미를 가지고 있는 흥미 위주의 이야기들, 이 바로 이제 이 민담입니다. 그래서 이 민담은 정확한 장소도 없어요. 이제 어느 곳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옛날에 뭐 이렇게 옛날에 어느 곳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신화와 전설과 민담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설화, 즉 이야기들은 각각의 어떤 신성성, 진실성, 흥미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이야기적 의미들을 지니면서 생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산된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제 자기화하느냐, 자기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확장시키고 또 분석하고 또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져서, 최근에는 이거를 텔링이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문화 또는 교육 뭐 이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광범위한 측면에서 이 스토리텔링을 활용합니다. 내 같은 경우에도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공간들을 이제 의미로운 이야기들로 장착을 시켜 가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문화 콘텐츠, 문화 자산, 자원으로 이제 만들어 간 것이 바로 이 왕의 길입니다. 왕의 길. 왕의 길의 경우에도 뭐 기존의 길이죠. 이제 신문왕이 지나갔던 길, 그 다음에 문무왕이 지나갔던 길, 그 길을 그냥 문무왕이 지나갔다, 신문왕이 지나갔다, 여기서 멈추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문무왕이 지나가면서 신문왕이 지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또 이제 해서 텔링의 과정 속에서 이걸 담게 되면 새로운 어떤 그 길 위에
있어서의 어떤 의미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길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나가는 것이죠. 아무튼 이 스토리텔링은 그런 측면에서 스토리텔링은 현재 우리들에게 굉장히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의미로운 하나의 키워드가 되어가고 있다. 과거에도 이 스토리에 대한 어떤 중요성은 우리 삼국 사기에 보면 이제 가야의 김수로 왕 이제 김수로 신하 있죠. 거기 보면은 이제 중구사금, 중구사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입은 사금, 쇠도 녹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스토리를 사람들이 말을 통해 가지고 말을 함께 하게 되면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다. 쇠를 녹일 수 있을 만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구사금 이야기잖아요. 이제 이게 아프리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합니다. 아프리카에 원주민이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목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랬을 때 이 목재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무 곁으로 이제 주민들이 가서 손에 손잡고 이렇게 삥 둘러 가지고 나무 곁에 둘러서 그 나무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죽어라 한답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이 나무가 시름시름 마른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나무가 마를 때쯤 돼서 죽어갈 때쯤 돼서 이 나무를 베어 가지고 나무를 집을 짓는 목재로 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중구사금에 대한 얘기나 아프리카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무가 마르기를 고대하면서 삿대질을 하는 이 이야기나 공간과 지역을 달리하고 시대와 시간을 달리한다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어떤 스토리의 활용,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어떤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말의 힘, 즉 스토리의 힘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글쓰기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스토리는 뭐 누구나 다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현장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앞으로도 굉장히 이 스토리는 의미 있는 하나의 문화적 자산으로 또는 하나의 굉장히 힘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글을 잘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글을 잘 쓰게 되면 이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와 텔링. 자, 21세기 문화산업의 화두, 스토리텔링. 이렇게. 예, 아까 이야기처럼 이 스토리텔링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라고 하는 건 상대와의 어떤 소통과, 상대의 어떤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두 사람 또는 그룹에서의 힘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바로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자,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바로 이제 상호작용적 기법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스토리
텔링이라고 하는 이 세 요소는 결국 스토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현재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끌어올 것인가, 삶 속으로 끌어올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토리는 이야기의 소재, 그 다음에 현장성,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 교감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아주 다양하게 현재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그러면 이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과거로부터 이 스토리는 어떻게 활용했던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이제 중구 사건 이야기를 했듯이 과거 오래 전부터 해서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가르침을 주고 교훈을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전설이라든가 신화가 없으면 없는 국가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신화는 결국 그 국민들을 하나의 어떤 가치로서 맺을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 고려 때 몽고에 난 이후에 백성들이 기댈 데 없고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상실해 나갈 때 바로 일련이 삼국유사 속에서 단군 신화를 끌어냈듯이 바로 이 단군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단군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일체성, 그죠? 단일 민족, 뭐 이런 어떤 가치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지닐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이 된다. 전설의 경우에도 그 지역의 어떤 전설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잖아요. 자, 민담의 경우에는 기존의 것들을 흥미 위주로 해서 한 사람의 어떤 가치가 담기게 되는 거죠. 자,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곡의 이야기, 과천에 있는 여곡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알 겁니다. 과천에 이제 여고개가 있는데, 과천에 여고개를 그러니까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가 이 여고개를 지나다가, 길을 지나다가, 길가에 그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셔서 그 할아버지가 그걸 한 겁니다. 이제 그죠? 소를, 이렇게, 이제, 소탈을 만들고 있어서, 할아버지 뭐 하십니까? 하니까 소탈을 만든다, 써보려나. 해가지고, 과거를 보던 선비가 이렇게 탈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로, 쓰자마자 이제 소가 되어서, 그래서 소우시장에 팔려가지고, 이제, 이 소가 되어서 이제 일만 하다가, 이제 소를 팔 때 이 할아버지가 물을 먹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팔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소가 된 선비가 나중에 이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소가 되어서 살아서 뭐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죽자라고 생각하고는 이 무를 딱 씹는 순간 탈이 스르르 벗겨졌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여우고개로 와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찾아서 혼을 내려고 했더니 온데간데 없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여우고개 전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우유몽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어우야담에 이제 싣게 됩니다. 어우야담에 싣게 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갈 경우에 과거 보러 가면 되는데 쓸데없이 이 소탈 만드는 것에 신경을 쓰는, 그죠?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쓰게 되면 이렇게 낭패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 민담 속에, 그러니까
이 과천 여고기 이야기 속에 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어떤 텔러가 개인적 가치와 공동체적인 어떤 가치들을 심어가지고 녹였을 때 이거는 전설이 아니라 또 다른 민담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민담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전설과 민담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그죠? 텔러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어떤 개인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가 이 이야기 속에 녹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같은 이야기라도 파편화되어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속에 바로 공감의 가치, 그죠?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공감의 가치가 녹여질 때 이것은 이 이야기는 좀 더 긍정적인 의미들로 더 만들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제 해 나간다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이고 즉흥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지죠. 이제 이 자발적이에요. 뭐 만들어라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즉흥적이고 의도적인데 이 이야기 속에는 이런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하나의 이야기의 어떤 주제를 만들어내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것을 보고 듣고 읽고 말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것을 듣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공유된 어떤 가치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는 경험이 공유가 되고 생각이 공유가 되고 그죠? 시간과 공간은 다르지만 이런 경험과 생각들이 공유가 되는 과정 속에서 어찌 보면 감염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서로가 이 감염이 되는 이제 서로가 공유하는 생각이 공유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이 감염성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는 또 새로운 이야기로서 또 또는 이제 자기의 어떤 의미들을 담는 이야기로서 확장이 되고 또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제 신라 때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속적인 부분으로서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전달이 되죠.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의 어떤 그 중요성과 의미와 가치들이 굉장히 소중한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나무의 삿대질을 하는 중구 삭금의 얘기, 이런 얘기처럼 이 신라 때 지기설화가 있습니다. 지기설화가 있는데 이 지기설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기설화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입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확장되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자, 지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지기가 선덕여왕을 굉장히 사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선덕여왕을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사모해가지고 이제 상사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초췌해지고 이제 눈물 흘리면서 이제 보고 싶어 하니까 이 왕이 이제 선덕왕이 영묘사에 갈 때 그러면 내가 너를 한번 만나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기가 그 소식을 듣고는 그 말씀을 듣고는 이 영묘사에 가서 이제 선덕여왕이 이 행차에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영묘사에 와가지고 기다리다가 이제 선덕여왕이 올 때쯤 돼서 지기가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이 보니까 영묘사에 와서 향을 사르려고 와서 보니까 지기가 자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향을 사르고 난 뒤에 와서 보자라고 이제 만나자 이렇게 생각하고 향을 사르고 나왔는데 아직까지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덕여왕이 차고 있던 팔찌를 지기의 가슴에 이렇게 이제 얹어주고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궁으로 돌아간 뒤에 바로 즉위가 잠에서 깨어났죠. 그래서 이 즉위가 선덕여왕, 사모하는 여인을, 여왕이기 이전에 사모하는 여인이잖아요. 사모하는 사람을 만날 기회를 이렇게 잠 때문에 이렇게 버렸다라 생각하고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팔찌를 보고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일어나서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 탑을 에워싸고 이제 귀신이 불타 죽었습니다. 즉위가. 그래서 귀신이 되었는데 선덕여왕이 이 소식을 듣고는 이제 또 술사에게 명해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지어가지고 위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심화요탑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태평통제, 대동운부군호 이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해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 용수의 대지도론이라고 해서 인도 설화에 비슷한 게 나와요. 이게 인도에 이제 구모두라고 하는 이제 왕녀, 즉 왕의 딸이죠. 왕의 딸이 있었는데 이 술파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어부가 있었는데 이 어부가 바로 이제 왕녀를 본 뒤에 너무나 사모해가지고 이제 상사병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어부의 엄마가 이제 너 왜 그러냐 하니까 왕녀를 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궁으로 가서 맛있는 생선을 늘 이제 줍니다. 이제 그러니까 왕녀가 공주가 보고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왕녀를 그러니까 뭐라 하느냐면 뭔 소원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저기 어부의 어머니가 그런 내 아들이 왕녀를 너무 사모해서 병이나 죽게 되었는데 한 번만 봐달라 이제 한 번만 보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만나자 이렇게 이제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부가 정해진 이제 15일에 이제 사당에를 갑니다. 이제 사당에 가서 또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또 잠이 들어요. 잠이 듭니다. 똑같아요. 이제 우리 지기설하나 이제 용수 대지도론에 나오는 그 고모두 왕녀의 설화는 똑같이 잠을 자게 됩니다. 이 잠을 자더니 그래서 이 왕녀가 들어가 보니까 어부가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흔들어요. 막 흔듭니다. 흔들어도 안 깨죠. 왜냐하면은 이 천사 사당을 지키고 있는 이제 사당을 지키고 있는 이 천사가 시주인 왕의 딸이 이제 천한 사람에게 이제 능욕 당할까 싶어서 잠을 들게 만듭니다. 잠을 재워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무리 깨워도 안 하니까 이제 굳은 목걸이를 이렇게 가슴에 얹어주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한쪽은 잠을 재우는 거고 한쪽은 스스로 잠을 잡는 거죠. 뭐 그것이 어떤 잔 거와 재운 거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그러니까 인도와 이제 신라의 어떤 부분들과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같은 얘기들이 시간과 공간을 달리 해가지고 같은 얘기들이 이제 전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떠나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고 또 같은 얘기들이 또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떠나가지고 이 이야기는 시공간을 떠나가지고 굉장히 의미로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스토리의 가치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 텔링이라고 하는 측면을 좀 더 현실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보자 라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측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잘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이 스토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그것을 교육의 어떤 그 글쓰기의 어떤 측면으로 끌어오자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교재 속에 이야기를 담고 이야기를 자꾸 새롭게 만들어가고 자기 이야기로 만들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 스토리텔링으로 나의 어떤 가치,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